네, 앞에 1교시에서 스님들끼리도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법정 스님께서 그 거처를 옮기시니까 그 옮기신 기념으로 이제 난초 2화분을 선물 받아서 정성껏 아주 애지중지 잘 길러서 꽃을 피우고 또 손님들 청해서 같이 기쁨,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2교시에서는 그렇게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 이 난초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이제 설득력 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소유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책의 이 글의 주제인 무소유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제 책의 151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스님도 어쩌다가 외출할 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 장마가 다 이제 걷어졌으니까 이제 비가 더 이상 안 올 것 같으니까 봉선사라는 절로 거기 계시는 운허 노사, 이제 뭐 늙을 노자 스승사자지만 이제 운허 그 아주 경륜이 높으신 스님 어른을 이제 뵈러 갈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아이고 에구머니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지나고 6월 7월쯤 그러니까 장마 속에 갇혀있던 햇볕이 막 이제 쏟아져 내리고 막 그 개울물 시냇물 계곡물이 막 어울려서 이제 7, 8월 되면 매미가 막 울어대는 이런 때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문득 스님 생각이 난 거예요. 난초를 안에 들여다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떠나실 때만 해도 장마가 갰으니까 조금 흐린 듯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바깥에다 내놨는데 막 해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난초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죠. 출발할 때는 아주 날씨가 난 화분을 밖에 내놔도 아주 좋고 적당한 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햇볕이 막 퍼지고 햇살이 퍼지니까 오히려 더 원망스러운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미 길은 한참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비가 많이 와도 걱정, 해가 그냥 쨍쨍 이렇게 쏟아져 내려도 걱정. 그러니까 이 난초가 내가 소유하지 않았으면 이런 걱정 안 하고 그저 편하게 해가 나는구나, 매미가 우는구나 이러고는 기쁘게 발걸음을 옮겼을 터인데 이제 난초가 그냥 걱정이 돼서 스님의 발걸음을 머리 뒷꼭지를 그냥 잡아 끄는 듯이 이렇게 이제 불편한 때가 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꼭 사람에 대한 집착도 정말 괴로운 것이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그러니까 오죽이나 했으면 스님이 아주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착. 난초에 너무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잡을 붙을 차게요. 꽉 붙잡고 꽉 붙어있고 좀 헐렁해야 숨도 쉬고 여유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스님을 정말 봉선사 계시는 운허노 스님을 뵀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난초 걱정 때문에 이 물체인 난초에 내가 묶여가지고 정말 대화도 제대로 깊게 못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그냥 얼른 말씀 나누고 일 보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셨을까요? 햇빛에 그냥 쭉 늘어져 있을 난초를 생각하니 정말 그 부분에 그런 게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 버렸다.
이 집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저는 난초라는 정말 말 못하는 단순한 식물, 생물이지만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제자들 그 너무 친구의, 연인의, 사람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헐렁하게, 여유롭게, 적당하게, 그렇다 그래서 나쁜 의미의 적당, 헐렁함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움도 줄 수 있고 올가매지 않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깊게 오랜 세월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을 가꾸면서부터는, 난초를 소유하면서부터는 산철에도 이제 산이, 이거는 이제 뭐 동안기, 하한기 해서 또 길을 떠난다든지 또 뭐 이런 그 스님들만의 어떤 외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략된 부분도 밖에 스님이 볼 일이 혹시 있어서 외출을 하셨을 때도, 잠시 방을 비울 때도 이제 막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조금 열어놔야 됐고, 또 외출을 했다가도 이 난 얘네들이 잘 있을까 걱정이 돼가서 아주 허겁지겁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또 어느 때는 길을 좀 떠났다가 밖에 내놓은 난초를 안에다 들여놓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등, 이렇게 시행착오와 난초로 인한 많은 그런 어떤 뭐 사고의 낭비, 체력의 낭비, 낭비라는 표현은 쓰시지 않으셨지만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움을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난초를 향한 삶, 난초가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난초에 너무 내가 지독하게 집착해 있는, 아주 붙잡혀 있는,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이 정말 난초라는, 난초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비들이 기르는 우아한 그런 생물, 식물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이렇게 난초로 인한 그 힘든 어려움을,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난초를 어떻게 했는가?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이런 표현도 그냥 선뜻 내다 줘버리고 말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잘 가꾼 난초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 이런 부분도 참 좋죠. 제가 동심지연, 마음이 같은 사람의 말은 기취열한이다. 그 향기가 마치 난초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와서 선뜻 그의 품에, 그의 가슴에 분을 안겨주었다. 잘 안고 가서 내가 이렇게 길렀으니까 너도 잘 기르거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보낸 거죠. 이제 난 화분을 친구한테 주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그 난초에서, 난 화분에서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 들었다. 이 심정이 여러분들 좀 섭섭하면서도 이해가 되죠.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 3년 정도 이 난 화분 2개를 기른 정이 있는 정물이죠. 정물, 사랑의 물건, 정부치, 정겨운 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굉장히 이것은 솔직한 그 인간적인 스님의 모습이라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3년 동안 집착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자는 여한이 없는 심정이지 않을까.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난초를 안겨서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우리 제자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감상문 무슨 생각을 했나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이런 걸 좀 써주시길 바란다고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 필통에 필기도구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 다른 욕심은 없는데 역시 이제 글 읽고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필기도구 지금 붉은색도 3개가 보이고, 이거 3개까지 필요 없죠. 정말 한 가지만 우리 볼펜도 하나 얻어서 끝까지 다 쓰고 이렇게 하나씩 버려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런 글을 읽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또 제자들은 어떤가? 이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것을 터득하고 깨우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또 연예인들이 아주 좋은 운동화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한쪽 벽에 집에다 이렇게 놓은 거 보면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역설적인 거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좋은 건 좋은 거, 좋은 취미, 수집,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글쎄, 이제 만약에 그 뭐 연예인이든 우리 제자들, 내가 좋아하는 게 운동화 수집이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운동화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장소를 차지하게 되고 또 관리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제일 먼저 그 신발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어 놓는 하나의 그 공간이 또 필요치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한 공간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되고 인간이 써야 되는 또 그런 공간은 또 좁아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그 어떤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수집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마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52쪽 아래에서는 그 아주 작은 난초 화분 2개의 소유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크게 생각을 아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자그마한 것에서 하나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만큼 우리에게 무소유라는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무소유라는 가치관이 필요한가, 왜 무소유라는 것을 스님이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철학적으로 제가 우리 문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사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감성도 필요하고 상상도 필요하고, 이제는 정말 그 사상적인 어떤 아주 주제의식 같은 거, 이걸 크게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이런 난 화분 2개 기른 소유의 그 체험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소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우리 왜 99칸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칸 더해서 100칸을 정말 어떤 목적처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99칸이 아니라 한 칸만 갖고도 충분히 삼시세끼 해결하고 먹고 자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도 만족한데 더 하다 보니까 99칸까지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채워야만이 그 100칸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소유사, 욕심사,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우리 그 우크라이나 우리 2022년도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1학기 내내 가슴 아픈 정말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번째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정말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도 더 많이 영토를 가지려고, 획득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지금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소유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참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말 비극이고, 인간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 싸우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소유욕,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은 한정, 어떤 리미트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99칸 가졌으면 100칸, 100칸에서 101, 102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은 끝도 없고 휴일도 없다. 오늘은 주일, 뭐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정말 소유하고 하는 이런 전쟁 쉬어야지 하는데 휴일도 없다는 거죠.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저 오로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영토를 넓히고, 글쎄요, 회사 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잘 되면은 2지점, 3지점, 4지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정말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경영자의 모토고 경영자의 어떤 목적이고 그렇게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우리 제자들도 저도 망설이면서 정말 소유가 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소유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점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만들고, 오로지 그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욕망, 소유욕이 출렁거리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잠깐 멈추게 되죠. 그렇게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 일정 부분 소유를 했으면 나의 친구에게도 조금 베풀어 줄 수 있고, 뭐 크든 작든 또 뭐 내가 속한 또 뭐 조그마한 사회 뭐 단체 또 뭐 하다못해 뭐 이웃 뭐 동창회 뭐 동문회 이런 데서도 내가 좀 많이 소유하게 됐으면 조금은 좀 나눌 수 있고 뭐 이렇다면은 저는 또 소유가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결국은 들통이 나고 또 감옥도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님이나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마지막 문장 또 이해가 이 PPT에서 물건만으로는 영토만으로는 또 성에 차질 않아서 끝내는 사람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 물건 소유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사람은 정말 소유가 아니라 그냥 놓고 존재, 우리 존재냐 소유냐 그저 존재하고 있는, 놓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부여, 이미 정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받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소유하려고 들면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사이에서도 적당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약간의 그래서 그 탈무드 같은 책에서도 보면 연인과 연인은 마치 그 신전에 그 두 기둥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 그 사이를 감싸고 도는 바람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에다 밥을 먹으면 정말 강아지도 싸운다고 하듯이 각자의 그릇에서 각자의 필요한 만큼 각자의 성향으로 먹게 두어라. 그래야 싸우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각자의 각각의 영역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감, 마음의 어떤 존재감으로 좋게 하지 물건 소유하듯이 사람까지도 소유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번뇌고 집착이고 고뇌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님을 이제 확대해서 철학적인 가치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보면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모든 걸 다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채우지 않고 아까 제가 스님의 책 제목 중에서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거, 완전히 모순적인 언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텅 빈 공간에서 여기다 뭘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놓으면 어떨까, 더 많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 텅 비어 있을 때 오히려 온 우주를 다 담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지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다 내다 놓고 내다 버리고 오히려 텅 빈 공간에 놨을 때 더 충만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여기서는 스님은 이제 난초 화분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 난초 화분을 지키고 정성스럽게 꽃 피우기 위해서 들여놨다 내놨다, 또 뭐 필요할 때는 정말 난초의 그 약성분, 난초도 영양제를 주고 분갈이를 하고 온갖 그 열정을 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나를 더 올가매는 힘든, 어려운, 물론 꽃 한 송이 보기 위해서, 하나를 보기 위해서 100개, 99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물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그러니까 크게 버리고 크게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그랬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우리는 또 이 불교적인 영리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육신, 불교에서 육신, 우리 몸마저도 다 버리고 홀홀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소유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것의 역설적인 이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님께서 아무리 이제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를 또 더 소개하면, 스님께서는 무소유, 소유하지 말라 늘 말씀하셨지만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다른 거 다 소유하지 않고 유일하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이 작은 법무사에서 나온 문고본 책, 이것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스님께서 버리라고 했지만 다 버리겠어요. 그러나 스님의 이 무소유라는 이 글 한 편, 이 글이 실려 있는 그 1976년도에 법무사에서 나온 문고본 책인, 조그만 손바닥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책만큼은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이 고전적인 내용이지만 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읽고 음미하다 보니까 정말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좋은 가치로 다가오고 있는 글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방에서도 가득 채워진 것보다는 우리 처음에 이사 갔을 때 텅 비었을 때 무한한 상상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아무것도 오히려 갖지 않았을 때 더 큰 걸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가치관, 철학, 주제의식. 그래서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의 수필을 읽고 자신의 생각, 또 실제 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서로 토론을 한다면, 나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정해놓고 정말 현대의 이 무소유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뭐 많은 얘기거리가
우리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19일까지 지금까지 하신 요령으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